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펙트 효과 중에 스타일라이즈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뉴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무렇게나 그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하셔서요. 펜 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면색은 빼주시고 선색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라인이 이뻐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적당히 이렇게 S라인을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직선을 그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조정하겠습니다. 선의 두께를 조정하실 때는 우측에 보시면 스트로크 팔레트가 보이시는데 거기서 웨이트 값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상단에 있는 스트로크 값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저를 보시면 Add Arrowhea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표 만들기 부분인데요. 클릭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엔드가 아니고 스타트 값을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방향바를 움직이시게 되면 27가지 다양한 그 화살표 모양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당히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마찬가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끝부분,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부분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드래그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애드 에로헤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모양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정한 모양으로 화살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을 수정을 하실 때는 그 appearance라는 명령 부분에 보시면 add hero 부분이 fx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정을 이렇게 하셔도 모양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하실 때는 미리 보고 싶으시면 미리 보기 기능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다양한 모양 형태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으로 좀 내려갈까요? 내려가서 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선만 나타내지 마시고요. 면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약간 눈에 잘 보이는 색, 그 다음에 선색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러니까 포토샵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자,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 형태가 나오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는 투명도, X 옵셋과 Y 옵셋을 움직여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처리값이 좀 빨라져서 그런데요.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Y 옵셋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림자의 어떤 디스텐스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블럭 값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흐리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 좀 흐리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게 되면 그림자색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는 그림자를 바깥쪽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요 값을 다시 새 창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를 너무 크게 띄웠더니 렌더링이 좀 많이 걸리네요. 파일에서 뉴 창을 클릭을 하실 때 자, 리스타트 이펙트라고 나와 있는 하이 이걸 7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눌러서 다시 별 모양 하나 그릴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고 선색은 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처럼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금방 이렇게 렌더링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드랍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국값이 컵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죠.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약간 고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 원형 선택 툴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고리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색상을 좀 바꿀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꼭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원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한 80% 정도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서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두께가 좀 조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얇다고 생각이 되시면 Alt Shift 누르셔서 적당히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원형들만 검정색 화살표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윈도우에 패스파인더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있는 서브 트랙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천공이 되게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뒤로 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여는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컵잔 모양 형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색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컵을 잡을 수 있는 모양 형태가 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펜 툴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라인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드시죠. 자, 요런 어떤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 형태를 저희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좀 부드럽게 나타내려면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페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페더는 가장자리를 부엽게 흐려주는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값을 적당히 좀 많이 올려주시면 자, OK 버튼 눌러보시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약간 좀 흐려져서 약간 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더의 리듀스의 값을 조정하시게 되면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더 리듀스의 값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부드러운 정도가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장자리를 부옇게 만들어둘 수 있는 페더 값이었고요. 스타일라이즈 중에 이번에는 뭘 만드시면 되냐면 저와 같이 전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전구는 백열 전구를 만드는 방법은 같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드시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잡아서 얼라인 펜을 잡아서 정센터 부분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둥근 사각형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는 Alt 키 누르고 잡아당기면서 Shift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놓으시고 Ctrl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잡으셔서 수직 방향의 정렬을 나타낼 수 있는 얼라인 패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딱 센터 정렬이 맞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너무 많은가요? 하나만 지울까요? 자, 이렇게 되시면 전구 모양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모양 형태를 좀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원형하고 사각형을 같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파인더에 Alt 키를 누르고 첫 번째 Add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원형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이번에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너그로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너그로우 누르시고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센터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오파시티라든지 블러 값을 조정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빛이 발광이 되는 듯한 또는 엣지 부분을 누르셔서 또 조절을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옵션의 모드는 밑에 있는 그 배경이랑 얼마만큼 섞일 것인가에 대한 형태가 되겠고요. 투명도 조절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도 조정하시고 그다음 블럭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발광이 되는 그쵸 빛이 발산이 되는 듯한 느낌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너그로우가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위로 좀 올려볼까요? 자, 같이 만들었던 부분들이니까 자, 연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정교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별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광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그 안쪽으로 갈무리가 됐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갈무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아우터그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보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블러니스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개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번지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후광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갈무리가 되게 또는 바깥쪽으로 갈무리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너그로우와 그 다음에 아웃그로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항상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펙트에서 적용하는 모든 그런 필터들의 기능들은 원본이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어피런스 부분에 있는 이 효과들을 휴지통에다 지우면 바로 원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별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별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색상을 뭐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좀 바꿔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부분에 라운드 코너라는 값을 주시고 미리 보기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값에 의해서 이 라운드 값이 좀 조정이 되는데 아직 좀 값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3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 뾰족했던 이 그 엣지 부분이 이렇게 둥그러져서 마모가 된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라운드 코너라는 이펙트, 즉 필터의 죄송합니다. 이펙트의 어떤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라는 기능으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낙서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랑 약간 좀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여러분 전나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좀 만드시고 이렇게 좀 만드신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방법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적당히 뭐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완성이 뭐 제대로 안 됐다고 가정하신다면 흰색 화살표를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모양 형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색상은 약간 연두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색은 다른 색으로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짙은 색에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한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그렸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스크리블이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패스 오버랩이라든지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낙서 형태로 또는 각도를 얼마만큼 또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크래치 부분이라든지 낙서하는 방향이라든지 낙서의 어떤 형태, 강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고, 스트랩 위스는 이제 그 두께가 되겠죠. 선의 그 스크래치 되는 그 선의 두께라든지 그죠? 그 곡선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스페이싱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일러스트에서는 포토샵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비트맵 이미지냐 아니면 벡터 이미지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본이 그대로 보존이 되느냐 원본이 변형이 되면서 결과가 적용이 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이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펙트에서 말씀드린 것은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워프라든지 아니면은 레스터라이저라든지 패스파인더라든지 패스 명령들은 이미 그 오브젝트 부분에서 패스 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필터의 뭐 워프 이 부분은 아마 전 시간에 그 두 강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그 엠블러브 디스톨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워프 기능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예제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